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맞죠? 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시간 갈 줄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월요일, 그죠. 월요일인데, 한 주도 요즘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주식쟁이의 숙명, 운명이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재미없어도 열심히 봐야 돼요.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랬어요. 안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힘들고 재미없어도 그죠. 꾸준히 보니까 뭔가 보이고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죠. 그동안 어떤 2차 전지 강풍 불 때 어렵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불었고, 또 다행히 초전도체 테마는, 그죠? 대응을 잘했죠. 이후에 또 생각지 않았던 그 맥신 역시도 좀 알고 있는 분야니까, 그죠? 슬기롭게 대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고 힘들지만, 그죠? 어떤 보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이유도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죠? 그런 와중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초전도체, 맥신, 두 테마를 잘, 그죠? 옮겨 타고 대응을 하니까, 나머지 어떤 손실 부분은 또 상당히 메꿔지는 거죠. 그게 주식 같습니다. 또 운 좋게, 그죠? 평상시 좋아했던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거는 오늘까지 그죠? 상한가 같죠?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 그죠? 어떤 손실 난 거를 많이 만회도 되고, 그런 식으로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재미없어도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만일 재미없다, 힘들다. 어차피 2차 전지밖에 안 갈 건데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결과는 뻔하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쟁이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장을 열심히 파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항상 시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어떤 보유 종목들, 하락 많이 한 거, 이런 것들 추매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장은 정상은 아니죠. 어떤 2차 전지 강풍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어떤, 속된 말로 약간 어떤 도박판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죠. 예. 고맙습니다. 도박판인데요. 요즘 어떤 장을 보면요. 그나마 약간 고급져요. 왜?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같은 동문이다. 아니면, 회사가, 누구누구 고향에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주 한시라고, 급등시키고. 그죠? 어떤 파편융치라고 급등시키고. 이거는 어떤 테마치고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이해도 못하는 그런 테마죠. 그런 어떤 아주 수준 이하의 테마가 놀다가 그래도 요즘은요 좀 고급지죠. 초전도체, 그죠? 초전도체, 그 다음에 어떤 맥신, 이런 쪽으로 쭉 흘러가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어떤 그죠? 초등학교 유치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무슨 대학 논문 수준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테마, 어떤 흐름, 이런 분위기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테마를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이런 테마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문학적인 테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 그래서 초전도체, 그 다음 맥신, 그 다음은 뭘까?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 같아요.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요즘 그 영화, 오펜하이머, 그죠? 핵이라는 거, 그 분야.
이 분야도 어찌 보면 그죠 어떤 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요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핵융합 아니면 뭐 비슷한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끌고 갈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이제 어떤 종목도 찾고 움직임이 있나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 보고는 있어요. 오늘 장을 크게 구분을 하면요. 일단은 간만에 외인이 그 선물해서 매수를 좀 해줬어요. 한 2천억대?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 지수는 버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어떤 반등을 만들었죠. 에코프로는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 MSCI 지수 편입되면서 그 어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죠? 어제 밤인가? 그 기사가 나왔죠. 미국발이죠. 미국발. 미국에서 그 중국이 있죠. 계속 패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중국이 가망 없다. 중국이 뭐 경제 회복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 어떤 희망사항이죠. 역대요. 어떤 과거 어떤 역사 어디를 뒤져봐도 항상 미국이 절대 용서 안 하는 거 있댔죠. 기축통화 도전. 미국에 대한 도전. 용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맞짱 뜨자고 대들었던, 그죠? 그 중국. 요거 절대 그냥 안 둔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완전히 막 코너에 몰아에 세우고 중국은 완전히 수미가 따글따글하게 직전인데, 그런데 또 한 방 더, 그죠? 카운터 펀치 또 날렸죠. 중국 신장 있죠. 중국 신장 지역. 그쪽에 보면요. 우리로 보면 뭐 구로공단, 뭐 사상공단 이런 어떤 공단 개념인데 거기에서 어떤 강제 뭐 어떤 노동 이런 것도 좀 되게 심해요. 중국이 말은요. 최저임금도 있고 어느 정도 어떤 갖춰진 것 같지만 실제 지키는 사람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삼성이나 LG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뭐 최저시급 맞춰주고 어떤 그런 걸 어떤 복지나 이런 걸 해줬을 때 엄청난 어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쇼킹했죠. 더없이 좋은 회사였는데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막 다 물러나고 철수하고 하니까 결국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뭐 그죠 밥그릇을 자기네들의 깬 그런 턱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요 중국 신장 그쪽에 강제 노동자 그 인권 문제죠. 미국이 항상 시비를 걸 때 잘하는 거 있죠. 인권. 북한도 갈굴 때는 인권. 항상 인권을 갈구죠. 이번에도 중국 신장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 그래서 그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전기차 부품 이런 거 차단. 그 어떤 그런 어떤 정책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 이런 게 수혜다.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얘가 뭐 MSCI 어떤 패시브 어떤 그런 자금도 연계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얼마만큼 관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요. 그 어떤 2차 전지 테마의 어떤 주도권 싸움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의 어떤 도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계속 그 머물러 있고 초전도체가 한번 확 뒤집고 가고 초전도체도 그죠. 오늘 그 일본발 그 기사 하나 나오면서 한번 확 반등 나왔다가 다시 쭉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는 당분간 뭐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래 하는 거는요. 지금 신용이 단기간에 훅 밀고 들어왔어요. 이 신용이 위에서 고점부터 이렇게 털리고 있거든요. 반대 매매 맞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윗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어쨌거나 맥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물타기 해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 아니면 시장에 맥신 관련 종목을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어디가 빠르겠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뭐 억울하다, 분하다, 물타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 거는 그냥 주식쟁이 개인 사정이에요. 항상 주식쟁이는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물린 종목을 물타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빠를지, 그거를 고민해야죠. 내 것만 생각했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그리고 일정 부분의 현금. 일정 부분의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외되죠. 초전도체 아니면 백신, 아무 테마도 대응 못하죠. 그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시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일 또 무슨 테마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돈을 들고 대비를 해야 된다. 기회를 주면 또 뭐 분할 매도 대응이 좋다. 장은 뭐 대충 뭐 흐름은 그랬는데요. 결국은 오늘도 그죠? 어떤 주도는 기존의 어떤 맥신 그 대장들 역할을 하는 3인방, 뭐 휴비스, 뭐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상한가 굳건하게 지켰죠. 지키고 대장들이 안 무너지니까 그죠? 뭐 그 뒤따라가던 애들, 경동 인베스트, 뭐 태경산업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상한가를 따라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 뭐 생코나 뭐 나노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합류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죠? 우리가 앞전에 그죠? 제가 그 동성케미칼 이 회사 진짜 싸고 저평가되고 좋다. 그래서 한번 들고 가자 했는데, 그전 계산해 보니까 그전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들고 있은지. 근데 오늘 그죠? 요것도 백신 관련주로 엮여서 후 급등을 했어요. 한 28%인가 오르고 시외에 그죠?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 어쨌든 참 어떤 그런 어떤 백신 쪽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시장이 엮어버리죠. 엮어버리니까 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죠? 토요일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진 SM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 왜? 금속 표면 가공, 뭐 코팅 갖다 붙이죠. 결국 어거지라고는 어거지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그래 시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진 SM도 그죠? 장중에 막 5%, 6% 까딱까딱 하다가 뭔가 조짐을 보였죠. 그러다가 시위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면 내일 또 한번 급등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항상 어떤 종목을 대할 때는요, 무조건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고르는 게 낫다. 이래 보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그죠? 토요일이 아니구나. 수요일. 엔비디아 그 실적 그 발표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어떤 반도체 이쪽으로 훈풍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금 제일 중요한 그 잭슨홀 미팅 이때 또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즘은 그 잭슨홀 미팅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계속 공부를 하고 주식에 대한 언어, 경제 언어를 배우고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그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주식쟁이는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경제 공부, 세상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위기다 아니면 내 어떤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파월 입장이라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물가도 어느 정도 서서히 잡히고 있고, 그죠? 물가도 잡히고 있고, 또 어떤 그 경제도 아주 잘 돌아가고, 주거끼리는 골디락스. 잘 돌아가는데 굳이 뭐하러 손대요? 괜히 금리 인하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다시 불집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립 서비스 정도로 해서 끝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 그러니까 해초리 한 대 더 때리는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약간 강성 발언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추매를 하든 뭘 하든 일단은 이번 주는 쉬는 게 좋고, 최소한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잭슨홀 미팅 목요일 한 요 정도는 확인을 하고 여타 종목군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요, 지금 현재 어쨌든요,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도박판이죠. 그죠? 뭐, 그전도 도박판 안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전처럼 어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 뭐, 바이오가 가든, 뭐, 어떤 뭐 가든, 안 그러나 2차전지 테마가 가든 항상 무거웠어요. 시총이 엄청나게 조 단위로 노는 이런 종목군들이 꾸역꾸역 가는 어떤 그런 테마였다 하면 지금은 초전도체부터 흐름이 바뀌었죠. 가벼운 종목. 그죠? 가벼운 종목들이 잘 치고 나간다.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아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 소외되고 가볍다. 이거는 뭐죠? 매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신용도 없고 깨끗하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신용 뭐 엄청나게 많고 이런 종목군들 세력 입장에서는 미쳤다고 그거 띄워주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띄워도 막 매물들이 쏟아질 건데.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놀아라. 세력들은 여기에서 따로 놀게. 그런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는 것도 그 어떤 그런 패턴을 흘러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죠? 결국은 또 지금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숨어있는 백신 관련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그 장의 흐름을 이래 봤을 때는요, 기존에 뭐 나인테크나 뭐 코닉이나 휴비스나 이런 종목군들 외에, 그죠? 그 2차로 하면 태경산업이나 경동이나 이런 거는 어떤 소재 쪽이죠. 그러면 이제 단계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데 결국은 그 오늘 뭐 신진 SM이나 동성케미칼 이런 애들도 조짐을 보여주고 이랬을 때 결국은 뭐다? 그죠?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그 백신의 마지막은 뭐다? 표면 처리죠. 표면 처리. 금속 표면 처리. 그리고 그 어떤 그 최경철 교수님이 그 어떤 백신의 이런 제작 공법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또 표면 처리에 플라즈마가 들어간다. 그죠? 플라즈마 공법.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를 찾는 거예요. 힌트를 찾고 종목을 찾는 거죠. 첫째는 손을 안 타야 된다. 이만큼 올라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다. 실적이 나쁜데 뭐 시총이 이만큼 높아 있다.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무조건 신용 미수 이런 거 없고 사람 손을 안 타고 가벼운 종목. 그죠? 가벼운 종목. 그런데 재무 구조가 쓰레기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죠? 그 비슷한 종목군들로 막 편성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어떤 시장 흐름하고는 적당히 그죠? 지금 적당히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 초전도체 이후로 그죠? 백신도 그렇고 잘 대응을 하고 요즘같이 그죠? 어렵고 힘들 장에 요즘은 심심찮게 막 상한가를 막 하루에 막 3개, 4개 막 이런 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그죠? 약간 힘도 나고 뭐 좀 뭔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도 생기는 어떤 그런 장이죠. 오늘 그죠? 한 종목 더 이래 어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오른다 무조건 사라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오를지 안 오를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뭐 귀신도 몰라요. 그죠? 뭐 봐야 하는 거죠.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미래 영역이죠. 밤사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래 영역이니까 이거 오릅니다. 이거 이렇다 저렇다 단정을 한다. 그거는 그냥 사기꾼이죠. 단지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내가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서 좋은 자리에서 사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어떤 주식의 어떤 투자 기법 같습니다. 소형주는요, 뭐 차트 보고 뭐 보고 필요 없어요. 이미 뭐 뭔가 약간 조짐만 보이면 막 순식간에 막 10%, 20%, 30% 올라가 버리고 끝인데, 그죠? 잘못해가지고 뭐 차트 보고 뭐 보고 쫓아가려면요, 한 30%, 40%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KPTU, KEPTU, 그죠? 이 종목, 그죠? 뭐 약간 뭐 딱 보면 이름 보면 요즘은 이제 비슷하게 냄새가 나죠. 결국은요, 얘도 금속이에요, 금속 가공. 요즘 어떤 흐름이요, 어떤 KPS나 뭐 신진 SM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떤 금속 가공 이런 쪽인데 KPTU 이 회사는요 무지 가벼워요. 시총이 280억밖에 안 돼요. 시총이 280억인데 웬만한 어떤 뭐 관리 대상에 있는 종목도요 이 정도로 가벼운 거 없거든요. 근데 시총이 280억인데 그 대주주는 알루텍 외 3인 해가 한 50.4%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보율도 한 1,500% 정도 돼요. 그 부채 비율도 한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어느 정도 괜찮다, 좋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을 보면요, 물론 뭐 시총이 작으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21년도에 한 310억 정도, 22년도에 한 360억 정도 조금씩 올라는 와요. 올라오고 뭐 그 23년도는 뭐 1분기에 매출액이 한 89억, 그러니까 조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순이익도 보면요, 21년도에 60억, 22년도에 20억, 또 올해 1분기에 18억 났거든요. 올해 1분기에 18억이니까 작년 한 해 20억 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어떤 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나 이익이 작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총을 감안해 보면 절대 작은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얘도 뭐 재무구조, 뭐 적당한 이익, 무엇보다 시총이 작다 이런 종목들은요 누가 건드려도 건드려요. 설사 시총이 한 280 정도 되면요 부실주래 해도 누군가가 작업을 한번 해먹겠다고 대드는 게 이 바닥인데 뭐 재무구조도 괜찮고 이익도 꾸준히 나고 이런 회사가 시총 280 이거는 약간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약간 쇼킹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요건은 뭐 누군가가 작업하기에 진짜 좋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를 왜 보느냐, 그죠? 앞전에 영상에서 공부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시총도 작고 가벼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기술 개발 이쪽으로는 상당히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업종 최초로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거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업 보고서를 쭉 보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하나 거느리고 있을 만큼 열성적으로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주력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만들어낸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메탈, 세라믹 코팅에 관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플라즈마, PVD 코팅 표면 처리 기술, 이거를 개발해서 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플라즈마, 코팅, 표면 처리. 많이 들었죠? 그죠? 맥신 공부하면서 계속 한 이야기죠. 그리고 최동식, 그죠? 최경철 교수님이 그 주력으로 하는 거 뭐다? 플라즈마 관련 전문, 그죠? 매칭이 되죠. 이거저거 다 떠났어요. 플라즈마, 그죠?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 요것만 엮어도요, 그냥 맥신으로 엮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그 초전도체, 그분이 이제 최동식 교수고, 이제 그분의 어떤, 요즘은 이제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입에 이제 익었어요. 그래서 그 맥신은 이제 최동식 아니고 최경철 교수님이죠. 그래, 어쨌든, 다음, 지금 어떤 대장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테마가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 보면요, 결국은 뭐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KPTU, 얘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덩치가 너무 작으니까 의외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시장에서 얘도 맥신이야. 왜냐하면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갖고 있어. 하면 먹힐 것 같아요. 더구나 부실주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죠? 이거를 막 해가지고 흥분해서 몰빵해요? 다 사요? 신용미수 풀로 찔러요? 절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요? 제가 생각하는 상상이에요. 혼자만의 상상. 그죠? 시장이 반응을 해야 오르는 거지. 제가 혼자 열분, 그죠? 광분해가지고 확 떠든다고 오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소형주는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탈출, 매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뭐, 물론 오를 때는 좋지만, 만일 이거, 백신하고 전혀 연관없어. 안 엮이면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아주 소량으로 그냥 뭐 약간 뭐 어떤 운을 테스트 해본다? 그 정도로 작게 해야 돼요. 물론 주가 위치가 뭐 고점도 아니고 하니까 맥신하고 안 엮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빠지진 않는다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반대. 저는 항상 그럽니다. 테마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여기다가 막 어떤 비중을 많이 싣고 막 내가 여기에서 한번 인생을 그거는요, 무조건 죽어요, 죽어. 죽는 방법.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 투기의 것은 항상 비참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중용의 미덕.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요, 매수는 선택이에요. 사든 안 사든 그거는 각자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사라.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래, 그죠? 이 가능성을 보고 이래 추천해가지고 샀는데 빠진 것도 많잖아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저는 이게 괜찮다 생각하고 바닥을 생각하고 샀는데 바닥 밑에 지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실주가 아니면 이게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니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 케미칼 이런 것도 한 달 들고 있는데 뭐 급등 나오잖아요. 상한가 나오잖아요. 한 달 기다려가지고 뭐, 그죠? 상한가 보고 뭐 30% 수익 얻고 내일 만일, 그죠? 상한가 붙였으니까 내일 막 아침에 한 10%만 더 붙여도 뭐 원하는 만큼, 그죠? 충분히 만족할 만큼 수익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좋은 회사, 좋은 회사를 바닥에서 사두면 걱정할 거 없다. 그죠? 근데 사람이 항상 걱정하는 거는 비중을 많이 싣고 나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요. 항상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조금씩 사놓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큰 수익을 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고마워 하는 거죠. 그죠? 100만치 샀는데 상가 가니까 그때 1000만치 샀으면 그거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주식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도하고 오르면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복도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내 팔고 나면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거는 기본 심보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복도 안 와요.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팔고 나면 내 주식 산 사람 부자 되라. 그래, 응원해 주는 거고. 내가 팔고 나서도 그 주식이 성공하고 잘 가면, 그죠? 야, 내가 저 주식 얼마에 잡았는데, 내가 뭘 실수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앞으로 다른 종목은 내가 저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배워나가는 거지. 그죠? 원망하고, 하고, 심지어는 어디 보면, 그죠? 대주주 빨리 죽으라고 굿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그건 절대 뭐 잘못된 방식 같습니다. 어쨌거는요, 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는 이유는, 그죠? 공부를 했죠. 열심히 했죠. 시장 분석을 열심히 하고 종목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뭐다? 그죠? 한 주를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이벤트를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미팅. 하면 최소한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파급력. 그 이후에 내가 또 어떤 추매를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하는 거지. 그 전에 산이 불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죠? 뭔가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 내한테는 지금 빗방울이 안 떨어진다고
막 뛰어나가서 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 잘못된 거죠. 먼 산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 조만간에 비가 오겠네 하고 피신을 해야죠. 그게 맞죠. 그게 어떤 주식을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공부를 왜 합니까? 대응도 안 할 거. 공부를 했으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야 주식을요 즐기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믿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죠. KPTU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죠? 이 역시도요 항상 어떤 제가 추천한다고 오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추천해서 빠지는 종목도 많다. 저 역시도 이걸 모른다. 단지 제가 이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맥신이라는 테마가 너무 강하고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고 시장은 그죠? 아직까지 거론 안 된 숨어있는 맥신주 찾기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오늘 동성케미칼처럼. 그래서 오늘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내일이라도 그죠? 어떤 찌라시나 이런 게 뜨면 또 KPTU 이런 게 급등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지 무조건 오른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수는 각자 선택이라는 거. 그죠? 언제나 말씀드리죠. 저도 몰라요. 제가 팔고 오를지 더 떨어질지. 내가 지금 산 데에서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이건 무조건 사라, 무조건 오른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걸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월요일 끝나고 내일 또 화요일 그러면 또 그죠? 또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맥신이 계속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시장이 변화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쳐다보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게 우리가 그죠?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샀다. 아니면 못 샀다. 아니면 상가를 먹었다. 너무 일찍 팔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갈 길이 멀거든요. 또 주식도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10년, 20년 얼마만큼 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느긋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의 설명, 시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하루 수고하셨습니다.